성공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만 알고 제대로 따라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라. 성공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지속해서 행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성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과 부를 이룬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과를 이뤘지만 공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이 무조건 지키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느새 나도 그들과 발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명상, 운동, 독서, 글쓰기 등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기개발 전문가 스티브 파브리나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 만약 내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을 게으르고 무계획적으로 보낸다면 무척 게으르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루의 첫 1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서 1시간, 30분, 10분씩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되는 이유부터 떠올립니다. 아,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해봤자 안 될 거야. 와 같이 말이죠.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이를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걱정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과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건강을 관리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은 건강한 체력과 강한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체력을 관리합니다.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집안이 파산한 톰 콜리는 재무설계사가 되어 5년 동안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에 담긴 책 습관이 답이다에 따르면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 달리기,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합니다. 더불어 백만장자들 중 89%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충분한 잠을 잡니다.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뇌의 기능을 높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이든 정신이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없고 금방 지치게 되죠.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습관은 자기 개발의 시작이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0분이어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4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분야, 인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 무료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한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찰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온전히 배울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비롯해 강연,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투자한 내용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스스로도 성장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5번째,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합니다. 1년 365일 생각만 하고 계획만 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합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꾸준히 따라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될 놈은 뭐래도 잘 되고 안 될 놈은 뭐래도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될 놈들은 좋은 운을 타고났고 안 되라는 나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해입니다. 오늘은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1번째, 자신과 직면합니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죠.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잘 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책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걸 보완하면 되는지를 고민하고 개선합니다. 이번엔 안 됐어도 다음엔 될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배우 김태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삶의 어느 순간에 최악으로 느껴지는 일을 겪어도 그 다음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런 이에게 최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어떤 상황이든 솔직하게 자신과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때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반면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책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 라는 감정이 솟구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첫째 아이가 올해는 수험생이니까 아이의 시험이 끝나면 시작하자 라며 신경 쓰이는 일이나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라는 것이 오긴 오는 것일까? 우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도록 하자.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이다. 어떤 결심을 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좋고 결과가 서툴고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덧 큰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끝까지 해냅니다.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인 그릿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근성을 말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머리가 좋아도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반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여러분도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든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작심삼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열정이 불타오르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작심삼일 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냅니다. 끝까지 해내서 마침내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 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칭찬, 벌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반면 호기심, 흥미, 도전 욕구 등 본인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스마트폰 어플로 도전한 라디오 DJ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보상이 없는 시기에도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익,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외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크리에이터를 도전했을 땐 외적 동기에 더 끌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내적 동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덕질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취미에 푹 빠져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팬 활동, 취미 활동을 지속합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내고야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기계발 크리에이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전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는 저 역시 관심이 많은 분야고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적 동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무언가 끝까지 해내고 싶다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 특징 두 번째, 전략적으로 환경을 설정합니다. 책 역행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게 핵심이다. 무언가 더 잘하고 싶다면, 무언가 끝까지 해내고 싶다면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좋은 습관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것을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걸 기억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카드를 한 무더기 쌓아두어라. 반대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싶다면 그것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최신 전자제품에 대한 기사를 읽지 마라. 처럼 말이죠. 그 외에 공개선언하기, 마감기한 정하기,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등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환경을 설정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새 목표에 가까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웩은 책 마인드셋에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꾸준한 노력, 훌륭한 전략, 다른 사람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신의 능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환경에 처하면 금방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처음엔 서툴고 잘하지 못해도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결국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기어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여러분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소개드린 책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결국 끝까지 해내서 바라는 거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으신가요? 시작은 분명 나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달라져 있죠. 과연 이들이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 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주도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모처럼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님께서 공부 좀 해라 하니까 갑자기 의욕도 사라지고 하기 싫었던 적이요.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이든 시간이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합니다. EBS 제작진이 쓴 책 놀이의 힘에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는 그 전제부터 확실히 다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놀이가 진짜 놀이고 부모 또는 교사가 대신 선택해준 놀이는 가짜 놀이다. 교사가 놀이를 제한한 첫 번째 그룹은 30분이 지난 뒤 모두 다른 놀이를 선택한 반면 자신들의 의지로 놀이를 선택한 두 번째 그룹은 30분 뒤에도 여전히 같은 놀이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 진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는 주도적일 때 집중도가 높아지고 최선을 다하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무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 끊임없이 배웁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합니다. 강연, 책, 여행 등 경험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도움이 필요할 땐 선뜻 도움을 요청합니다. 책,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아프다고 울고 싶다고 주저앉지 말자. 그대의 결핍은 그대가 성장할 최고의 자산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핍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족함과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도적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도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말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의심한다.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겠는가? 꾸준한 성장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분명 의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을 겁니다. 이때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이 버티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꾸준함에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체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믿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특징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장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시작하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늘 생각은 많은데 정작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참 스트레스 받았었는데요. 이 방법을 알고 많이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미루는 습관을 고쳐주는 실행력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실행력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력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데드라인을 정해 당장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공부는 언제부터 했나요? 개학하자마자? 개강하자마자? 아니요. 아마 대부분 시험 1, 2주 전, 심지어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계속 미루는 건 시간이 많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정했다면 반드시 데드라인을 설정하세요. 높은 집중력으로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 목표, 큰 목표라면 데드라인을 역으로 계산해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책 50권 읽는 게 목표예요. 그럼 한 달에 4권, 일주일에 1권을 읽으면 되겠죠? 평균적인 책 분량이 300페이지라고 가정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50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을 때 1분이 걸리면 하루 50분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빼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목표가 높다면 조정하고 괜찮다면 나의 일일 스케줄에 넣어 바로 실천하면 되겠죠? 이처럼 목표를 쪼개서 당장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력 높이는 방법 2번째, 환경을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생각보다 약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책 슈퍼노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젠간 이삿날에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오지 않았다. 왜 시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일회용 수저는 보내주지 마세요에 체크되어 있는 앱의 기본 설정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기본 설정을 지우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과자와 탄산음료가 널려있는 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력을 너무 믿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하면 도서관 스터디 카페에 가고 운동이 하고 싶으면 헬스장, PT, 수영장, 요가를 등록하고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기상 스터디 모임에 스터디장에 지원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행력 높이는 방법 3번째,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놀 때 어떠셨나요? 이건 뭐 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노는데 머리론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하셨을 겁니다. 할 게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책 실행이 답이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의 작동 흥분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몸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하기 싫던 일도 일단 시작만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금세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3, 2, 1 시작 하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24시간 이내에 무언가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하기 싫었어도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실행력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좌우명이 가본 길도 아름답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박완서 작가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책을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나날이 작가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말씀이 와닿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후반부에 가본 길도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본 길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해 찌려서 바다에 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거 다해요. 그럼 안녕.